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 심판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지금 무성하게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최대 변수가 등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아주 다양한 분석들과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직접 거론하면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론 재개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자,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몇몇의 법조인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이후 그리고 석방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같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인용이 된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지금 헌재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속도로 이거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뭐 이게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헌재의 고민은 가중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뜻에는 결국에 무슨 결정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과정은 남아있지 않나. 네. 거기에 뭐 변론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 그러니까 절차에 부당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죠. 여권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탄핵 절차가 공정했습니까? 법률대로 했어요? 헌법재판소 법에도 어긋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법 절차에 맞게 탄핵하면 그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법 절차에 맞지 않게 탄핵을 하고 있잖아. 저렇게 적법 절차를 안 하면 헌재는 폐지야.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고 응징을 받는 건 좋아. 근데 왜 뻔히 나와 있는 법 절차까지 다 어기고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거야? 자, 헌재 심판과 별도의 형사 이 구속된 상황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줄곧 주장했던 내용처럼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헌재 심판도 절차상의 하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는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마치 기록을 가져온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다른 재판부에 이 소송이 계류 중이면 그 기록을 갖고 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우리 재판이 먼저라고 하면서 기록을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이 기록이 원본
원본 기록인 한내해서 그러니까 부본, 복사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 규정까지 정했어요. 뭐가 위법이고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건지. 보수 정당이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휩쓸어버리고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호도하는 건 대단히 동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구속 취소 왜 됐습니까? 검찰의 구속기한 열흘을 넘겨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한을 도과했다라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예요. 이게 헌법재판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법률적으로 쟁점이 겹치지 않는데 설사 수사권과 관련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그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치자.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넘어왔나요? 아니요. 단 한 장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그냥 희망회로에 불과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명시한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 해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면 절차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변론도 추가하고 자연히 선고 시점도 그러면 늦춰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지금 평의가 계속됐는데 갑작스레 무엇인가 결과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사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계속 주장해 왔으므로 지금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러면 좀 더 숙고하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변론 제기를 하면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어떠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일이 늦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장변 말씀에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게 그 아까 헌법재판소 법에 그러니까 촉탁송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갖고 오게 되면 예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뭐 똑같이 형사재판처럼 일일이 다 물어보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는데 그 수사 기록만 가져오면 사실 예단이 된다. 이것 때문에 가져오지 말아라라는 것이지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저는 선고가 좀 더 연기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랑이 몰아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